대한민국 넘버원 일자리 창출 방송 쫄지 말고 물어봐. 네.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드포스 토큰 이코노미 아키텍트 이유입니다. 네, 오늘 그 멋지신 분이 나오셨는데, 그렇죠. 왠지 그 동물과 친하게 지낼 듯한 그럴 것 같아요. 그럴 듯한 모습을 가지신 네. 분이 나오셨는데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그메이트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주식회사 도그메이트의 이하영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서비스는 이제 여행이나 출장으로 인해서 집에 혼자 남겨진 반려견을 대신 돌봐줄 수 있는 돌보미를 소개해주는 펫시터 중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펫시터 중개 펫시터. 네. 펫시터가 좀 뭔가요? 또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몇 명의 펫시터를 네네.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시고 네, 그리고 네. 서비스를 보유하고 이용하고 있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까지 알려주시죠. 우선 펫시터라는 단어의 정의는 바쁜 보호자분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반려동물을 대신 돌봐주는 돌보미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50개 지역구에서 약 200여 분의 펫시터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약 만여 명의 회원이 가입을 해서 5천 건의 돌봄을 예약을 했었고 약 2천여 명의 이제 이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펫시터 서비스 이용하려 그러면 네네. 그 비용 그러니까 여기 가격은 어느 정도 되고 그럼 그게 그 실제 그 애견 호텔이나 이런 데 비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고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저희 도그메이트에는 두 가지 형태의 서비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펫시터 본인의 집으로 고객의 반려견을 데려와서 돌봐주는 위탁 서비스가 있고요. 펫시터가 고객의 집에 직접 방문해서 돌봐주는 방문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제 1박 24시간 단위의 기준으로 약 최소 비용 33,000원의 비용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방문해서 돌봐주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1시간 단위로 저희가 27,500원의 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셨습니까? 쫄물.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펫시터 분들을 직접 양성해서 고용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약간 공급자, 개인 사업자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P2P 중개 서비스 형태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형태로 서비스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뭔가 직거래, 그러니까 탈중개화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송 대표님? 뭐 직거래는 계속 있어 왔잖아요. 이런 중개 서비스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 플랫폼이 꼭 필요한 이유를 만들어 주는 건데 예를 들면 불만이 있으면 환불을 요청한다든가 하는 것들이죠. 그다음 퀄리티를 그래서 퀄리티가 만족하지 못하면 또 새로운 다른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정말 만족하는 두 사람을 이렇게 막을 길은 사실 없다고 봐야 돼요. 저희가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감수는 하고 가야 되는 그런 거는 뭐 감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비로 얼마 정도를 띄고 계신다고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는 수수료로 20%의 수수료를 저희가 받고 있고요. 이제 그 소득자 분들, 이제 펫시터 분들이 이제 수익을 얻으시면 그 소득에 대해서 저희가 원전세 신고를 대신 해드리는 형태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가격 이런 그 상품 구조를 좀 다양하게 해서 여기 도그메이트를 이용할 때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구조들을 좀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예로 패키지형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쿠폰형을 좀 뭐 10개 쿠폰을 먼저 사면 할인이 되어지고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아까 송 대표님 말씀하시는 어떤 좀 안전성이나 이런 거 해서 보험 상품을 같이 넣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 책임을 져준다든지 뭐 그리고 이런 리뷰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어느 도그메이트 분이 제일 훌륭하시고 그렇죠. 그걸 좀 경쟁적으로 서로 이제 이용할 거니까 리뷰 높은 분들은 뭐 그런 걸 우선 배정을 해준다든지 그러면서 좀 뭐 프리미엄 가격을 쓴다든지
뭐 좀 그런 다양한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고요. 이게 그 고객 입장에서 하는 거라면 패시터 입장에서도 뭔가 그렇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거든요. 예. 혹시라도 이 애견이 물었어. 그럼 치료비는 누가 되느냐? 뭐 그런 거에 대한 안심을 우리 서비스를 이용해서 만약에 가서 그 가정이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는 보험 상품을 넣어준다든지 그리고 한 번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뭔가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준다든지 이 양쪽 다 안심시키는 그런 걸 짜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 또 뭐 중간에 생각하니까 아까 우리 네. 그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좋은 패시터에게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좋아요를 많이 받거나 네. 평이 좋은 패시터는 요율을 낮춰주는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면 요율을 낮춰주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뭐 23%였는데 네. 쭉 가면서 18%, 17% 이렇게 내려가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고요. 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주 쓰는 사람에게는 네. 우리가 약간 처음에 마케팅비를 쓴다 하더라도 할인을 해주는 그래서 로얄티가 높은 고객에게는 계속적으로 할인해서 뭐 10번에 한 번은 무료라든가 뭐 이런 식의 그 계속적으로 여기 이 플랫폼에 몸을 담게 하는 거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 내야 됩니다. 네. 네. 몇 가지는 실제로 저희가 실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서 네. 저희도 뭔가 좀 맞는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생각하는 다음 질문을 고민하고 있는 다음 질문은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생명을 다루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돌봐주는 공급자에 대한 이제 서비스 퀄리티 컨트롤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희도 이제 2년 차에 접어든 회사로서 이제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확보된 패시터의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비되어 있는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저희도 패시터가 지금 200여 분만 활동하고 계시지만 사실 지원자는 거의 10,000명이 넘어갈 정도로 많은 수의 지원자분들이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변 확대가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서비스의 퀄리티 컨트롤을 유지하는 것을 더 집중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그것도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 뭐 저도 지금은 이제 서비스 약간 기획하는 역할도 많이 하고 있어서요. 보면은 예전에는 무조건 저변 확대가 중요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 도그메이트 같은 사업은 그 누구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얼마나 잘 실행을 해 나가는가가 더 중요해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좀 신뢰를 얻는 쪽으로 그 정책을 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만약에 이게 그 대규모로 마케팅 해가지고 막 뭐 저기 패시들을 왕창 모았는데 막 뭐 걔가 뭐 문제가 생겼다, 애견이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역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매스 마케팅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균질한 뭐 상품이라든지 균질한 서비스가 가능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시장 점유율이 중요해가지고 확 자본을 투여해가지고 가더라도 뭐 불량률이나 이런 게 되게 낮을 수 있는데 도그메이트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대량 마케팅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송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VC 관점에서? 예. 네. 저는 이제 VC 관점이 아니라 VC 관점이라고 하니까 VC 관점이 아니라 이제 어디 가서 숨고 싶네요. 왜요? 전 일단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네. 이 대답을 이 투자자에게 묻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사장님께서 해결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뭐 일단 우리 그 패시터 교육은 하고 계신 거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패시터가 되려면 교육은 하고 계시죠. 네네네. 그리고 그 퀄리티가 말씀하시는 퀄리티가 고객이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이는 퀄리티이냐라는 거를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게 고객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퀄리티에 있는 패시터들은 퇴출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스타트업이 또 저변 확대를 안 하면은
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저희 스타트업은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거죠.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건데 적절한 순을 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아주 고퀄리티의 그런 서비스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그걸 뭐 균질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면 그런 분들은 이분들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처음에는 무시하고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이런 전략적인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거냐는 아닌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문제는 또 질문이 마지막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두 가지 충분히 괜찮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또 다른 고민을 갖고 있는 거는 아까 전에 이제 질문했던 내용과 조금 연결되는 건데 이제 P2P 중개 서비스에서 탈중개화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사실 저희도 이제 몇 가지 말씀해주신 방법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말 마음에 드는 단골 고객과 정말 잘하는 우수 등급의 양질의 페시터들은 사실 두 사람의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탈중개화 현상은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뭔가 여러 가지 실험들을 같이 병행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지, 네, 집중보다는 그 일을 병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대표님, 저 펫 전문가도 아닌데 블록체인이란 몰라도. 예. 모르겠어요. 이게 스타트업의 운명 같은 건데 일단 이것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년 동안은 되도록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코어 서비스에 집중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형태의 데이터들을 저희가 자꾸 발생이 되는 거를 모니터링이 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시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갖고는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잘하는 일이냐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스타트업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요. 스타트업은 뭐 펫 산업 전체를 놓고 보고 시작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펫 산업에서 어떤 비즈니스라도 빨리 현금화되고 커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면서 계속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최종적인 펫 전체 산업에서 뭘 하겠다는 기능으로 쫓아갈 수 있도록 계속 피보팅 해가지고 가는 과정이거든요. 뭐 린 스타트업에도 많이 그 얘기 나오지만 스타트업은 끊임없이 학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계속 영민하게 빨리 해가지고 이걸 테스트해보고 이 시장도 있고 뭐 펫 뭐 의류 시장도 있을 수 있고 뭐 펫 딜리버리 시장도 있을 수 있고요. 계속 끊임없이 뭐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되게 영민하게, 린하게. 예. 홍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 이제 그 스타트업이 우리 회사는 그래도 꽤 오래 됐잖아요.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는 저는 무조건 한 가지에 포커싱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부터 여러 개를 놓고 벌려야 되는데요. 한 가지 하다가 그 길이 아니면 그러니까 초반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반에는 내가 생각한 것대로 한 바퀴를 빨리 도는 거.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성과가 그래도 난 회사잖아요. 성과가 났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또 다른 확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역량이 허락하는 한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은 한도 내로 또 다른 것을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그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삶도 그렇고 뭐 비즈니스가 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뭐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당연히 해야 될 노력으로 생각하고요. 당연히 우리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펫 산업에 있으니까 펫 산업의 주변을 자꾸 살펴보는 거는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희가 이제 서비스 처음에 운영할 때부터 갖고 있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투자받은 돈이 있기 때문에 약간 넉넉한 형편이기도 했지만 예전에 이제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도 사실 고민이었고
넉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민인 부분인데 마케팅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이 사실 고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CAC라는 부분과 저희 고객의 LTV를 같이 계산을 해서 예산 편성을 적정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서비스 매출 증대에 최대한 포커싱해서 그 마케팅 예산을 높게 뭐 짜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도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한 마케팅 비용을 써서 그 성장되는 속도가 무섭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절대적으로 펀드레이징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그 뭔가 매출을 성장시켜 놓는 게 높은 밸류로 충분히 펀드레이징 할 자신이 있다 하면 택해야죠. 그렇게. 그게 아니라면 살아남아야죠. 끝까지 아껴서. 예, 그게 하여튼 제 대답입니다. 송대표 어떠세요? 네, 저는 그 약간 저는 이제 이 대표님하고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일단 그 이런 질문에 CAC 계산이 정확한 데가 됐냐? 이거를 한번 확인해보고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LTV도 중요하죠. LTV니까. LTV가 뭐 우리가 뭐 얼마를 그 라이프타임 얼마를 볼지 모르지만 하겠느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보통은 뭐 1년을 보기도 하지만 어떤 회사는 3개월을 봐요. 그러면 3개월에 뽑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LTV를 3개월 보고 3개월이 이게 충분히 뭐 한 2배, 3배 나온다. LTV 그 LTV가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어느 한두 개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돈이 회사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계산해 보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1년이나 2년을 버텨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당연히 LTV가 우리가 길게 잡았고 그리고 그 나오는 게 완만하게 나온다 그러면 돈이 다 잠길 거잖아요. 계속 쓰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고객은 늘어나더라도 매출은 천천히 일어나게 될 거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진 리소스에 대비해 봐야죠. 우리가 가진 리소스가 충분해요. 그러면 뭐 더 지를 수 있는 우리가 가진 리소스가 제가 생각에는 넉넉하다고 했지만 그 넉넉함이 어느 정도의 넉넉함인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좀 되셨나요? 해소가 되셨나요? 사실 질문을 이제 작성을 하면서 되게 어려운 질문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답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근데 저도 그걸 은연중에 느끼고 있었지만 뭔가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좀 확신을 갖게 되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본 것도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또 다른 확신이 되어서 저희 회사가 이제 성장이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하영 대표님의 말을 저희가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죠. 이하영 대표님이 답을 알고 오셨는데 우리 그렇진 않습니다. 저에게 답변이 그래도 그 정도 수준이 되나 안 되나를 보셨던. 굳이 얘기하자면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답은 이런 거다. 이게 명확한 모든 사람이 적용될 수 있는 답은 아니지만 우리 회사 갖고 있는 답은 이런 거다 정도인데 이제 이렇게 전문가분들께서도 이런 관점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했었습니다. 저희도 전문가였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